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건축용 목재 등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거품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와 20년 전 닷컴 버블 시기와 비견될 만하다면서 거품 붕괴 등 대규모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등 3종의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CEO를 비롯한 임원진이 백신 국내 생산과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을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공매도 이상 종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월 신설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확대 개편합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LG전자가 독일 자동차 제조사 다임러 그룹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용 모터를 공급합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의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강한 상승부를 키면서 월요일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또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스타벅스 등 이 서학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들이 앞두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소형주들의 강세 지난주에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순환매 장세 속에서 힘맞추기를 보이고 있는 시장 그리고 강한 상승장을 펼치고 있는 시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한 주 동안의 전략도 세워보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양시장은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한 뒤 3,2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내내도 이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업종별 TV가 엇갈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갖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과연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는 기업은행과 포스코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 전반적인 실적이 좋죠. 그 가운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어떠한 실적을 낼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철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이익이 났는지도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날 연이틀 FOMC 4월달 회의가 열립니다. 물론 이번에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의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나눌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목으로 본다라면 삼성 SDI, 두산 퓨어셀, S-오일, 현대제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DI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퓨어셀은 수소 관련된, 제철은 최근에 강한 철강 제품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일 날은 파월 의장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회의가 끝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실적으로 들어가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과연 전망치대로 호실적이 나왔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LG화학과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2차 전지와 화학 분야 디스플레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여기 현대 건설기계, OCI 등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얼마만큼 많은 굴삭기를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OCI의 실적이 어떤 결과치를 나타낼지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은 대망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얼마만큼 부합되는 실적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요. LG이노텍이라든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네이버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실적이 과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상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조선주들 움직임 좋죠. 현대 중공업 지주와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4월 중국의 PMI 지수가 나오고요. 서비스 PMI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분기에 무려 18% 넘는 경제 성장을 한 중국이 과연 4월 달에도 이러한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비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 실적으로서는 아프리카 TV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죠.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즉 이렇듯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비추가 주목되고요. 특히 우리가 최근에 이슈를 끌고 있는 그러한 가치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성장주 쪽이냐 가치주 쪽이냐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라면 3,200선을 안착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증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실적 발표 있을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우리 시장 좀 화랑을 더 띨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00포인트 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장에서 HMM, 삼성 SDI, LG 생활건강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KPM테크, 원익홀딩스, 고영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장에서 삼성전기, S-오일, 솔루스 첨단소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면 특별한 이제 주가 없는 가운데 좀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개별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종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삼성그룹의 그 상속간 발표를 앞두고서 삼성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와 함께 지금 최근에 이제 물동량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해운 업종을 비롯해서 조선, 정유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의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해운업종, 조선업종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급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강세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가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64% 상승한 3,20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 안착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20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현재 0.28% 상승한 1,02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30포인트까지 찍었었는데요. 현재는 1,02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포인트로는 2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55억 원 매수, 외국인이 1,31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1,74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23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276억 원, 외국인이 76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조선주, 콜드체인 관련주, 진단키트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제지주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 발주 증대와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조선업종의 선순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조선해양 지난주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과 또 수에즈 막스급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면서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재 6.74% 상승한 현재가 1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3%의 강세, 대우조선해양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재 9.58% 상승한 7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중공업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콜드체인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3분기부터 냉동시설을 갖춘 일반 병원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15.88% 상승한 7,0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과학 21%의 강세, 서린바이오 5%, SCD도 21.84% 상승한 2,1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투비소프트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단키트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의 영향인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주는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젠텍은 현재 29.95% 상승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신속 검사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한 28,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시스바이오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819억 원가량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9.77% 상승한 25,5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휴마시스 14%의 강세, 진매트릭스 15%, 랩지노믹스까지 10%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푸트니크 V 관련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20.03% 하락한 4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트롬 24%, EID 24%, 휴메딕스 13%, 이화전기까지 24%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지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확보 언급 때문일까요? 지난주 코로나19 우려와 펄프가 상승에 강세 보였던 제지주, 오늘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림 PMP 3.62% 하락한 5,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 4%의 약세, 신풍제지 2%, 무림 SP까지 1%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캐리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를 운영하는 캐리소프트가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진출 소식도 상승세를 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에선 키즈 산업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급등세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리소프트 오늘 29.37% 상승한 현재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현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정도 내린
달러당 1,116원에 출발해서 지금 현재 1,115원에서 1,117원대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뉴욕 증시 상승에 따라서 주춤해진 안전자산 선호 경향과 1호화가 유로존 경기 모멘텀 개선 기대 등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기에 대비해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지표 호조로 상승했지만 소폭에 그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비교적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4월 1호존 마켓 대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이면서 1호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미일 금리차 확대가 주춤해지면서 달러 대비 마찬가지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미국 증시는 지표 개선과 바이든 정부의 자본 이득세율 인상 우려로 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관련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지표 호조에 주목하면서 전일 하락분을 만회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었던 신규 주택 판매 결과와 완만한 국제금리 상승은 금융주와 기술주에 모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러셀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를 두고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세금 인상분을 축소할 것이라며 자본이득세가 현행 20%에서 28%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유가는 인도와 일본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의 4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전국 단위의 이동 제한 조치를 다음 달부터 해제할 것으로 밝히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은 달러 약세에도 미국 FOMC를 앞둔 경계감에 비교적 약세를 보였으나 구리는 달러 약세와 향후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견조한 수요 기대로 상승을 했고 알루미늄은 중국 공급 감소 우려로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국고채 금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 영향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며 커브 스틱을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장중에 국채 선물이 반백 넘게 하락하는 등 채권 투심도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하락했던 미국 증시 반등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소폭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본이득세 인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 점이 금리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다음 주 FOMC와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짙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과 미묘한 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FOMC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기업 실적과 대외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변동성과 나름 지지력을 나타나겠으나 배당 시즌 마무리와 월말 내고 등의 상방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FOMC 회의 의정 브리핑이 또 있을 예정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자본이득세 인상안 발표까지 좀 살펴보면서 환율 동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견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견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2%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가 26.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덱스터가 15.9% 수익 냈고 포트 제외되면서 누적 수익률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스템이 또 수익 내줬었죠. 0.9%의 수익률로 포트 제외되면서 좀 일찍 빠져나왔고요.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좋은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이때 수익을 내줬었는데 이후에 또 한 번 수익을 내줬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24.2% 수익 내주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률 좋았었죠. 우성사료도 16.6%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IHQ가 12.5% 기록을 해줬고요. 보성파워텍이 12.7% 그리고 M게임이 10.1%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최근에 다시 들어가서 23.5%나 추가적으로 수익 내주고 나왔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유니온, 금호석유 이렇게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엠브레인이 0.9%로 수익 구간이고요. 금호석유가 2% 수익 중입니다. 네,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절도 고려를 하셨던 종목인데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AS 부탁드릴게요. 네, 엠브레인이 올라와서 기분이 참 좋네요. 다만 조금 아쉽게 메디포스트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잘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그런 위치까지 오늘 조정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담력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수 관점으로 전저점 구간까지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조정 나올 때마다 사둔다면 종목 크게 실망시키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긴 관점으로 계속 지금 도너리포트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장기 상승 추세대 하단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을 차트에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지금 좀 손실권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서 보시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갈 종목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계속 담아 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이제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잡힐 수 있는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세우셔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인데요. 엠브레인이 지금 이 추세 하단 부근 8,800원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는 그런 페이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올선 지난주 금요일 돌파하면서 오늘 전고점 9,250원 부근이죠. 이 구간을 일단 찔러주는 그런 시세가 좀 나왔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추세대 하단에서 주가가 돌리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엠브레인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또 선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설문조사들 제품에 대한 설문이랑 기업 이미지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다양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 이대로 쭉 이어서 2월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기간 조정도 잘 거친 것 같고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한 3거래일 이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 9,250원 오늘 그 전고점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시세가 조금 강하게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가 10,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찬찬히 상승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유니온인데요. 시장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포트에 넣어놨는데 딱히 뭐 시장 조정 나온다고 빠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뭐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월 9일 날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솟으면서 지금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나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 부근에서의 지금 움직임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 10,000원이라는 매물대 이번에는 뚫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면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한 건데 결국은 유니온이라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살펴보면 히토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친하게 지내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쿼드라는 부분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에 지금 지속적으로 동참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미중 무역 갈등은 쉽게 끝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수익이 날지 아니면 손절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 포트에 편입을 한 종목인데 금호석유라는 종목입니다. 금호석유는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신고가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차트 보시면 데브 시스터즈도 실적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반등 이후에 지금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HMM도 조정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부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만 원까지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이제 1분기 실적 나올 시즌이죠.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이 단기 상승 트렌드를 따라서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고 지금 앞에 보이는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뚫어줘야 되는 29만 3천 원대 요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폭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2019년도 그 전까지 해서 2,600억, 5,000억, 3,600억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이제 7,4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배 가량 급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지금 8조 6천억인데 못해도 10조는 가야 될 거고 15조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한 4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적을 믿고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어디까지나 전망치는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못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컨센서스가 좋게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들도 거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흐름들이 쭉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5일선 타고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대로 해서 며칠 안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이대로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신규 매수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셨다가 분할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잠시 후에 또 신규로 편입될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날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기다리시면 이따가 종목 후보도 소개해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많이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요. 잠시 후 2부의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8,000원 20%예요. 68,80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DB하이텍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담 네. 좀 도와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며칠 전에 사셨어요, 혹시? 예, 토요일 날 샀어요. 저도 며칠 전에 솔직히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네, 사실 뭐 차트가 좀 이쁘게 만들어졌었잖아요. 예. 뭐 요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비메모리 관련된 예. 쪽으로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고, 그죠? 예. 예, 그런 부분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셨죠, 선생님? 예? 이 종목 길게 보셨어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한 2, 3개월 정도. 예. 한 3개월 정도. 예. 3개월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뭐 6월까지 정도 생각을 한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뭐 얼마까지 갈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있고요. 손 얼마 정도에서 한번 추가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많이 한다면 얼마 정도에 살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예.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예. 제가 이제 좋게 봤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일단 뭐 섹터는 반도체 섹터 쇼티지 나는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주가는 사실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좀 거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이 파동의 시세를 보면요, 여기에서 한 절반 이하까지 이제 되돌림이 충분히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다. 그러면 기간 조정을 얼마나 받다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간 조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지금 잘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좀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늘려서 시가총액 2조 6천억이에요. 올해 실적이 작년에 이제 나온 실적이 2,30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2,600억 정도로 나와 있으면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후년에 더 좋아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적정 주가다. 그리고 내년까지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일단 저는 생각하는 게 한 7만 원 정도고요. 한 6만 8천에서 7만 원 정도의 목표가면 단기적으로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단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추세대를 만든다라는 흐름을 가정하에 보게 되면 평행이동 시킬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딱 만들어 봤을 때 며칠 전에 이 추세대 상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쇼티지라는 부분이 이러한 저항을 돌파를 하고 갈 수 있는 재료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뭐 강하게 막 치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서 조정 나오는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21선 부근, 그러니까 한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57,000원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57,000원인 20선 부근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추세대라고 해서 하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요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비중 있게 좀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7,000원대부터는 분할로 조금씩 모으시다가 올라가면 그대로 또 두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뭐 한 56,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추세대 하단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 조금 비중을 담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은 뭐 설비 투자를 해서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확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좋겠지만 DB하이텍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올해 그리고 내년도 실적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7만 원 정도까지는 뭐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 궁금하신 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142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이름을 듣기로는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출판 매체 업종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주로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뭐 가상화폐 시장이 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보안 이슈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안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시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기업으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중국 기업들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때까지 안 좋은 결과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장부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찾아가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동안 국내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장부 조작건들도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아예 제외를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현재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요것만 딱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제 기고 있다가 추세를 좀 상방으로 이렇게 트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던 이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앞쪽에 8,000원대에서 횡보했던 구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두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평단이 8,142원인데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손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면 손절가는 7,18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요 가격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니까 한번 가지고 계시다가 그 정도쯤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8,000원대 돌파할 때 매물이 굉장히 두터울 겁니다. 그래서 돌파 못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요. 일단 주가 흐름은 제 생각에는 돌파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는 못 갈 수도 있고 한번 올렸다가 조정 주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에서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 매수가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1차적으로 8,000원, 8,100원
이 밴드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권이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손절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대응 잘 하셔가지고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환지교 시큐리티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보내주신 종목들입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으로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대주전자재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9,60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 지금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3%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만요. 대주전자재료 6.75%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1,5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매수가보다 아주 높지는 않아서요. 어떤 부분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좀 주가가 올랐었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좀 엮여 있고 한 부분인데 보시면 지금 주가가 쭉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상승을 해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10월에 이제 저점을 한번 만들어 줬는데 요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또 조정 나올 때 보면 35,000원이라는 이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전에 올해 연초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바로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 내에서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섹터 내에서 섹터 자체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주가는 좀 꾸준하게 관련된 이슈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보면 LG전자, 캐나다의 마그나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기차 모터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가면 커갈수록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매수가 위에 올라온 상황인데 아마 어디까지 갈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거고요. 더 갈 수 있을지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지금 상단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러면 일단 저항 자리에서는 수익을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요. 만약 평단이 35,000원 정도면 돌파 여부 보고 돌파 못하고 꼬꾸라질 때 목에서 어깨에서 이렇게 팔면 되겠지만 매수가가 이제 5만 원 부근이시니까 일단은 전고점 저항 자리까지 오게 되면 그 구간에 거래 꽤나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 흐름을 좀 보시다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는 내 매수가를 손절가로 하셔가지고 투자금은 손실권으로 안 내려가게끔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절반은 그렇게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에 못 해드린 종목들은 마감 이막 60분의 승부에서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편입될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앞전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또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도 네네.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앞전에 이제 제가 바닥권에서 한번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이 저출산 관련 테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낼 수 있는 정책주들을 생각해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이 문제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고 저출산이 문제면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겠죠. 뭔가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막 쏟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재료로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바로 이제 제로투세븐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중국 기업들을 조금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과 한번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을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시세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아용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유아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뭐 보습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꾸준히 잘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타격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테마주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산하 제한을 이제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앞에 한 차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급등 이후에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세력들의 물량이 다 털어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자, 보령제약 저희가 이제 조금 기다리긴 했지만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익을 좀 꽤나 크게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25,000원이 지난번에 이제 목표가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좀 이 종목을 이슈로 볼만한 게 뭐냐 하면 뭐 기존에 앞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얘기 드렸던 두 가지 이유 하고요. 그러니까 자회사인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그리고 바이젠셀의 이제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두 곳에 대한 IPO가 예정돼 있는 기업이니까 요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가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아마 테마주들 중에서는 러시아 백신 관련 주들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령제약의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 그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과 함께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가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처럼 굉장히 막 큰 폭의 상승, 막 급등락이 막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현재 뭐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 매출적인 부분 꾸준하게 탄탄한 회사에다가 자회사 두 곳의 이슈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오늘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급락 나온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도노리포트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손절가가 있어도 손절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보다는 자회사들의 이 IPO도 같이 붙어 있다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대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두 후보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보령제약이었습니다. 역시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거나 저희가 실제로 수익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실제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잠시 후 3시에 저희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편입되는 종목이랑 매수가까지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3시까지 기다리셔서 꼭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장 내일장 이후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